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잡설 문화잡설. 이 동영상에서는 간송미술관 겸재정선의 청풍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계는 푸를 청자에 바람 품자에 계곡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바람이 부는 계곡 이렇습니다. 그림은 자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화면 전체에 제 로고를 밑에 있는 로고를 가리면서 이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송미술관 설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선의 견본담체 청풍계는 133 곱하기 58.5cm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133 표구에 해서 걸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보려고 제가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청풍계는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에 해당하는 종로구 청운동 52번지 일대 골짜기.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서울에서 경복궁을 바라보고 경복궁 뒤산이 백악산입니다. 그 왼편이 인왕산입니다. 백악산과 인왕산의 골짜기 이쪽이 청운동입니다. 거기에 계곡물이 흐르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재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서성 3년 김창읍이 바로 김상용의 동생 김상은의 정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애매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3년 김창흡, 이 김창흡 육형제는 영조 때 유명한 집안입니다. 안동김가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김상은의 형이 김상용입니다. 그래서 김상용, 김상은 행제 때 이 신안동 김씨라고 하는 이 집안이 굉장히 영달을 하게 됩니다. 번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창업은 김상은의 정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김상용의 고택에 대한 그림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이 그림의 대상은 김상용의 고택이고 서성의 집안의 터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상용이 제일 이제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 형이니까 집안이죠. 본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서성 집안의 터전이 자리한 곳을 그렸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김상헌입니다. 자, 김상헌이란 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오는 청음 김상헌이고 인조 때 학자로 좌의정을 지냈습니다. 이분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여 심양으로 소현세자를 모시고 또는 소현세자와 함께 잡혀가죠. 그래서 3년을 지내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헌은 사실은 병자호란 때 나라를 지켰던 뼈대 있는 가문, 그런 상징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상헌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어떠세요? 한번 볼까요?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게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잡혀가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김상헌, 청음 김상헌이고 그의 정손자가 겸재의 서성 3년 김창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신 데가 바로 이 청운계 그 골짜기입니다. 간송미술관 설명을 더 보면 그림의 오른편 상단에 김인년 봄에 그렸다는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겸재가 64세 되던 해인 1739년 영조 제15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등으로 이루어진 인왕산 특유 빼어난 백색 암벽들이 마치 명암을 실제와 반대로 표현하는 음화의 기법처럼 되어 있는데, 겸재가 64세 때라면 사실은 벼슬도 거의 최고에 올라가 있었을 때입니다. 겸재는 화인 중에서는 자기 물론 양반 집안이기 때문에 중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벼슬이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죠.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안동김가의 지원이 있었죠. 김창업 그 육형제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벼슬이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세밀한 필체 표현이 배제했습니다. 우람하고 장대한 기품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핵심은 음화의 기법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바위들이 까맣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위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과장법을 이 그림에도 그대로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리움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인왕재색도 하얀 바위를 까맣게 표현하면서 역으로 표현하면서
경치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굉장히 특유의 기법입니다. 백악산 청풍계 골짜기에 있던 안동 김씨 선원 김상용의 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겸재는 청풍계 그림을 여러 번 그렸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유명한데요. 이 작품은 능숙한 필법, 강렬한 흑백 대비로 매우 격동적인 풍경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 앞에 딱 서면 압도된다는, 세로로 내려오는 이 절벽들의 구성과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배치와 그 다음에 흑산이라고 그러죠. 하얗게 표현되는 산, 흑산의 배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내려오는 역동감이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위쪽의 계곡 풍경에서 바위 입체적 질감을 강조한 남성적인 필치가 돋보인다 했고요. 고택의 정원에는 울창한 고목이 늘어서 있어서, 자, 정면에 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나무 같고요. 그 뒤에는 회화나무 정도 될까요? 그림의 제일 앞쪽에는 수양버들, 능수버들이 있고, 그 뒤에는 소나무가 있고, 누각, 연못가의 누각, 그 다음에 초가, 정자, 요게 가묘겠죠. 해서 이 그림을 배치를 해서 선원 김상용 고택에 있어서 가묘를 중심으로 놓고 누각들을 배치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방문객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귀를 매놓고 있죠. 방문객이 겸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귀를 메고 방문객이 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김창업, 정선 200년의 관계입니다. 정선은 1670년 항량 북악산 서남쪽 기슭, 지금 청풍계에 있는 그 근처입니다. 양반집 맏아들로 태어났으나 14세에 아버지를 여인 데다 집도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겸재의 광주 정씨 집안은 명문가의 중 하나였지만 경제대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락을 하게 됩니다. 이웃의 김상헌의 손자인 명문 안동김씨 집안의 김창집, 창협, 창업, 창업, 창년, 창립, 6행자가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겸재의 고조부와 3년의 고조부는 인왕산 일대에서 이웃하고 살면서 그때는 겸재의 집안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세가. 그래서 명사들과 어울려서 향상 구로회를 구성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3년 김창업이 정선의 스승이 되어 승리학과 시, 문장을 가르치게 됩니다. 정선은 이 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관직에 오르고 선비화가로서의 이름을 날립니다. 종 2품까지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200년은 시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김창업의 제자인데요. 정선과는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한 친한 선배입니다. 김창업과 정선 등을 초청해 금강산 입구에 있던 마을의 현감이 되죠. 거기서 유람을 해서 나온 것이 금강, 충남 같은 그림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4200년이 있습니다. 김창업이 살아서 있을 땐 세상에서 그림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정선의 그림에 김창업의 시를 맞춘다. 무슨 말이냐면 정선의 그림이 있고 김창업이 그림에 시를 쓴 것이 최고의 명작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김창업이 돌아가신 뒤에는 시는 200년, 그림은 정선. 이게 최고로 쳐주는 그림이었다. 문인계나 조선시대 양반계에 쓰는 그것을 최고로 높게 쳐주었다 하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관계들이었습니다. 청풍계 그림을 좀 더 보면요. 청풍계는 겸재가 속한 학파인 백악사단의 본거지이자 서승 가문의 새거지이며 자신의 가문과 서승의 가문이 오랫동안 친교를 나누었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재 정선은 이쪽 계곡, 즉 청운동, 지금 청운동, 그 다음에 인왕산, 백악산 그쪽이 사실은 마음의 고향, 뭐 실제적인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자기한테 주는 인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청풍계는 겸재에게 그저 경치가 좋은 성경지를 넘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지닌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6폭의 청풍계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림, 간송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이 청풍계는 단연 돋보이는 그림입니다. 크기도 가장 클 뿐만 아니라 품격과 수준에 있어서 단연 압도적입니다. 청풍계는 실제로 보면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진경산수라지만 청운동 북악산 일대에는 실제 이런 광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재의 천재성은 부벽찰법인데 부벽찰법은 무슨 말이냐면
도끼로 쪼갠 단면처럼 붓으로 쓸어내리죠. 쓸어내려서 절벽을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이게 부백찰법 기법입니다. 이 부백찰법을 통해서 겸재는 그림에 뭐를 더하죠? 역동성을 더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정선의 주역사상인 음양의 대비는 백색의 흑산, 오른쪽에 있는 두산, 위산, 한색 흑산이죠. 이걸 백색으로 표현했고 바위를 흑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색, 검은색으로 표현해서 음양의 대비를 이릅니다. 실제 바위가 까만색이 아니거든요. 바위가 흰색입니다. 백색의 흑산을 그리고 바위는 실제로는 하얗지만 까맣게 그려서 음양의 대비, 정선이 가진 주역사상을 그림에 녹여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정선의 주역사상인 음양의 대비는 백색의 흑산과 검은색의 바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권해드립니다. 이 청풍계는 꼭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대단하다는 느낌과 압도되는 느낌과 정선의 경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감상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간송미술관 겸재정선의 매우 멋지고 웅장하고 어떻게 하면 압도되는 그림 청풍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